암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조금 왜 암이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20, 30대 유방암 그리고 절반은 치료가 힘든 악성이다. 또한 늦은 진단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진단 기법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가 우연히 어떤 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잘 만약에 악성인 걸 알려준다면 어떤 생명이 손상되는 거를 조금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뭐 사실 여기 이런 몇 가지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또 이제 대상이 그러면 어떤 대상이 어떻게 보일 때 악성이 되는 것인가를 한번 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유방 초음파를 한 거라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까는 메스를 추출을 해가지고 한 걸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정확히 그거를 내용을 다 보진 못해서 여기서 말하는 메스라는 게 이렇게 그거를 채취한 메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이미지 안에서 덩어리를 메스라고 말한 건지는 제가 지금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대상은 똑같죠. 이 안에서 보나 꺼내서 보나 뭐 똑같으니까 안에서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려 보면은 이렇게 양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고 조금 누가 봐도 이렇게 막 공격적이지 않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사방으로 침투하려는 듯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만으로도 어떤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가 의학적 정보를 가지고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눈으로 완전히 보기 편한 것도 존재하지만 이 경계가 애매할 수 있잖아요. 여기 동글동글한데 약간씩 튀어나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혹은 어떤 피처가 이게 악성인 걸 알려주는가를 알아내는 기술이 조금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더 좋은 결과가 모일수록 머신러닝 기법도 또 발전되게 되겠죠. 그 데이터셋 경쟁해가면서 발전해가는 그 캐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글이라는 곳 안에 다음과 같이 위스콘신에서 이렇게 진단되었던 데이터셋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대상은 브레스트 캔서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캔서가 양성인가, benign, 양성인가, 아니면 malignant, 음성인가, 악성인가예요. 음성이 아니라 악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성이라고 하면은 조금 양호한 거 말한 거고요. 이제 악성이라는 거는 뭐 예상하시다시피 굉장히 전이가 잘 되는 그런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predict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셋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다운로드해서 받아줄 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 피처가 지금 컴퓨티드 된 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컴퓨트 된 거냐면은 디지털화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데이터를 컴퓨트 해가지고 피처로 만든 거죠. 그 피처가 숫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어떤 이미지였냐면은 fine needle aspirate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용어가 있는데 이제 breast mass에 대해서 가슴으로부터 나온 추출된 어떤 매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 매스라는 게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덩어리로부터 그것이 이미지화가 되었고요. 그 이미지화가 된 것에서 수치라던가 그런 부분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attribute information이 적혀져 있어요. attribute, 특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feature란 말과 이제 통용되기도 하는 말인데 자, 첫 번째가 ID 넘버였고요. 두 번째가 진단명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레이블 할 대상이에요. 이게 악성인가 아니면 양호한가.
그것을 결정할 거고요. 자, 그리고 radius가 있고 texture, 질감 같은 거죠. 촉감 같은 거. perimeter라는 게 있고 area, 영역 있고 smoothness는 뭐 이상하신 그런 그 부드러운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compactness라던가 뭐 concavity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는 방식과 표현 방식들이 존재해요. 이것들을 일일이 다 지금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의학적 정보를 공부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이런 피처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 머신러닝을 할 때에 입력으로 들어가서 출력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피처들의 이름이 좀 붙어 있어요. 민이라는 피처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평균을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 스탠다드 에러 같은 것도 존재하고 또 worst라는 말이 존재하기도 하고 largest란 말도 존재합니다. 여기 보면은 mean over the three largest values로 되어 있어요. 그 값, 제일 큰 값 3개의 평균, 이걸 largest라고 한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필드 3은 mean radius고 필드 13은 radius s이고 필드 23은 worst radius다. 이런 식으로 각각 피처마다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네. 그리고 클래스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클래스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면은 357개의 양성과 211개의 악성이 같이 있는 그런 피처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걸 다운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data.csv 형태로 들어왔어요. 네, 이 파일을 아마 열어보셔도 열릴 거고,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 이런 CSV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판다스를 사용하죠. 판다스 우리는 pd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pd.read_csv를 사용하면은 이 데이터가 불러와지고 데이터라고 명칭한 것에 들어가게 되어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data.head 이렇게 해주면은 상위 5개의 행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수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ID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참여자 번호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이그노시스 진단명 같은 경우에 이 M이 아까 악성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렐리던트요. 그거 말고도 뭐 반경, 촉감에 대한 거, 뭐 페라미터 등등이 존재하게 되고요. 자, 그거 외에도 이러한 데이터의 정보를 조금 한눈에 알아보고 싶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 분은 한번 지금 명령어를 쳐보시겠어요? 데이터 그리고 info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점 뭐를 하면 이 정보가 나오겠다. 한번 지금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30초 정도 후에 제가 바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info라고 하는 메소드를 수행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판다스에서 그렇게 PD로 만들어 오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정보들을 보여주는 그런 info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ID 그리고 뭐 다이그노시스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 어떤 정보를 담고 있냐면요, 0이라는 거가 혹은 널,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데이터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널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on null, 0이 아닌 값 형태로 되어 있죠. 그것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모든 그 데이터에 대해서, 모든 컬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컬럼이 요 ID, 다이어노시스, 레디어스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0의 개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다 채워져 있는 아주 좋은 데이터셋이다 라는 거죠. 사실은 실제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나보면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캐글이라고 하는 그런 경쟁해보고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정제를 잘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컬럼 unnamed라고 되어 있는 곳에 보면은 non null이 하나도 없는,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들이 존재하는 그런 컬럼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아마도 이런 피처들의 이름이 뭔가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냥 삭제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D 같은 경우에는 사실 ID에는 우리가 갖고 싶은 정보가 없죠. 이 사람이 누구니까 양성일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ID란 정보도 우리의 피처가 아니니까 그것도 없애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뭔가 좀 없애고 이런 걸 하고 싶을 때 사용했던 방법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 힌트가 있는데 drop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죠. 그 드롭을 해서 이제 그 컬럼을 날려버리는 거죠. 없애버리고, 그걸 덮어쓰기 할 때에는 쓴 용어가 또 있어요. 어떤 공간을 그대로 쓴다, 그 안에 넣는다 라는 느낌으로 in place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해보면 돼요. 자, drop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드롭 할 대상의 그 컬럼 네임들이 어떻게 되죠? 처음에 id라고 했어요. 그리고 unnamed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쳤을 때 뭔가 오타나고 이런 게 좀 걱정이 되면은, 우리가 분명히 인포를 봤으니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오타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시간도 아껴지고 타이핑하느라 손목이 아프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엑시스 방향을 정해주고, 아까 덮어쓰기 되는 거 이거를 true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바꿔서 들어가게 되겠죠. 네, 이제 데이터 인포를 보니까 아이디가 사라졌죠. 아이디가 사라졌고, 맨 아래에도 아마도 원래 31이라고 되어 있던 건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블링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diagnosis라는 게 M 아니면은 B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 diagnosis를 다시 보면은 이런 거였는데 여기 M 아닌 B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컬럼이냐? diagnosis잖아요. diagnosis 진단이고, 요게 어떻게 되길 바라냐면은 맵이 돼서 B가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대문자 B가 0으로, M이 1로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 다이아그노시스가 M이었죠. 다 M이 5개가 쭉 있었는데 그게 1로 매칭이 잘 되었습니다. 매핑이 잘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확인할 때에 음성이면 죄송합니다. 양성인지 악성인지 확인할 때에 악성이 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검출하고 싶은 대상인 거죠. 1이. 자, 그리고 이런 방금 전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줄 때에 이 데이터 정보를 알아보는 방법 중에 그냥 헤드로 5개만 보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인포로 전체 다 보는 게 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숫자로 만들었잖아요. 피처들을 정리했었죠. 필요한 것만 모아왔죠. 그럼 그 필요한 정보들의 통계학적 특성을 보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통계학적 특성을 서술해 주는 것. 그래서 describe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메소드를 시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통계학적 특성들이 나타나요. 카운트 총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가, mean 평균이 얼마인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얼마인가, 최소가 얼마고 최대가 얼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그 퀀타일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최대의 25%, 최대의 50, 최대의 75%, 최대값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요 각각의 피처에 대해서 그런 정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이아그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0 아니면 1이니까 요게 퀀타일이 존재하지가 않고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그 SNS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는 불러왔잖아요. 별명으로. 자, 그러면 이 SNS라는 게 왜 지금 필요했냐면 요 플라자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가 플라자 해보고 싶었냐? 양성은 몇 개 있고 악성은 몇 개가 있더라. 그런 거를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지금 많이 적어놨던 건데 넣고요. 여기다가 알고 싶은 대상이 무엇인지 말씀 주셨죠. 대상이 무엇이냐? 데이터고 그 안에 자꾸 실수하네요. 다이아그노시스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카운트 돼가지고 출력이 가능한지 보게 돼서 그러니까 카운트해서 플롯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원인은 무시하시고요. 그 안에 보면 X축이 다이아그노시스 진단이었고 양성 몇 개, 악성 몇 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 레이블에 대해서는 여기 적혀져 있죠. 네. 여기 기본적으로 카운트 플롯이기 때문에 요 Y 라이블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이제 맞춰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물론 완벽하게 동률이 되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특히나 암 같은 경우에는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걸린 이제 사람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암에 걸린 사람이 훨씬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율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양성의 이런 것들을 이제 요 숫자 맞춰서 확 줄여가지고 1대1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인위적으로. 만약에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셋을 나눠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 피처로부터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나눠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나 이제 우리가 판다수 선언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 함수를 수행해 볼 수가 있어요. 트레인과 테스트를 스플릿 하겠다. 이제 직관적이죠. 입력 넣어주고 테스트 사이즈를 결정해 주죠. 사이즈를 우리가 만약에 이제 5분할 해가지고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것의 5분의 1이니까 0.2가 되겠죠. 그리고 랜덤 스테이트를 줘서
그것이 몇 번 하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제 매번 다른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랜덤 스테이트를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0이라고 하거나 혹은 0이 아닌 숫자로 하거나 일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0이 아닌 숫자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지금 2020 적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이 나눠지게 되는 거죠. 나눠지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바로 진행을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보면서 진행할까 해요. 이렇게 해서 네, 트레인하고 트레인 인포 이렇게 진행을 했고, 네, 트레인을 지금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나눠봤는데 그랬더니 훨씬 작게 잡혀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테스트 사이즈에 따라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하고 그 다음에 피처랑 나눠줘야 되잖아요. 각각 셋의 이제 레이블과 그 다음에 피처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나요? 피처를 X로 하고 레이블을 Y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Xtrain 트레이닝 셋에서 이제 피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트레인 셋에서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다이그노시스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이런 화면 출력이라던가 이런 걸 집중해 왔었으니까 아직 분할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드롭을 해줘야 되죠. 아까 말했던 그 다이아그노시스를 제거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게 피처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트레인셋에서 레이블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 트레인셋에서 다이그노시스 부분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비슷할 거예요. 테스트도 비슷한데 다만 이렇게 해서 아까 테스트 셋으로부터 가져온 것이니까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간략히 보여드린다고 인포로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렌으로 한번 볼게요. 렌으로 보게 되면은 프린트 할 건데 렌으로 길이를 보겠습니다. 트레인과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자, 트레이닝 셋이 455, 테스트 셋이 114 이렇게 분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는 모델을 선언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는 것을 요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구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모델에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할 텐데 이제 사전 지식에 따라서 뭐 어떤 코드를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모델을 SVM으로 선언하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네, 모델 이퀄 SVM 형태로 제가 일부러 제공해 드렸는데요. 여기 뒤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SVC라고 적으시면 돼요. 왜냐면 SVM을 사용한 클래시파이어다 해서 SVC라는 이렇게 대문자 형태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 이때 감마가 보통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이 아규먼트가 있게 되는데 요거는 사실 패스하시고 이렇게 사용되는 건 잠깐 그 형태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fit 이렇게 해주고, 앞서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하고 싶었던 거니까요.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X 트레인으로부터 Y 트레인으로 가고 싶은 거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모델을 지금 핏했어요. 그러면 이제 모델이라는 것이 그런 클래스가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테스트 셋의 피처를 가져오면은 프레딕트가 가능해져요.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게 어떤 형태로 예측이 되냐면 모델이라는 것에서 predict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입력이 무엇이다? x 테스트이다. 피처를 넣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예측한 y 라이블이 되겠죠. 그래서 y predict의 pred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한번 프린트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프린트해서 하는데, 자, 이번에 svm을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고, 기억하시기 편하게 svm.svc라고 적을게요. 하고, 자, 이번에는 그 정확도가 이제 이렇게 수식점 두 번째 자까지 나오면 좋으니까 이렇게 플롯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라는 구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자, 이 매트릭스라는 요 말은 죄송합니다. 매트릭스가 아니라 매트릭스예요. 제가 그 행렬을 얘기할 때 매트릭스랑 이거 매트릭스랑 가끔 헷갈리는데, 자, 이 매트릭스는 S로 끝나긴 하는데 이 자체로 단수예요. 지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지표.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말도 쓰죠. 약간 그런 인덱스처럼 쓰이는 말이에요. 어원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어원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S가 그냥 단수로 인식되도록 바뀌었는데,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일 때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표란 뜻이고, 지표 중에 뭘 쓸까요? 할 때 accuracy라는 걸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accuracy 말고도 다양하게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sensitivity라던가 specificity 같은 것들 존재한다는 걸 아실 테고, 자, 스코어, 그 스코어를 이제 y predict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했던, 예측했던 것에 대해서 y 테스트가 정답으로 존재하니까 그 정답과 비교했을 때 accuracy가 얼마나 되는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소수점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한다?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티지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퍼센티지로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91.23이라고 하는 이제 정확도가, accuracy가 퍼센티지 형태로 나오게 되었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decision tree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똑같이 모델 equal decision tree라고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거를 또 오래 기다리면 안 되니까 한 10초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걸 다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부분 이제 매번 할 때마다 구글링을 해서 진행한 적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걸 다 일일이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뭐 퀴즈 풀듯이 한번 해보시면 좋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실물을 볼 때 이 막 구글링을 할 시간조차도 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능력 중에 하나가 뭐 순발력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때 이게 나 이거 배웠었는데 하면서 기억해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바로 아까 SVC가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준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 클래시파이어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적으면 그 모델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전부 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사 붙여 넣으면 돼요. 넣고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 앞에만 이것도 그냥 복사해서 넣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러면 Decision Tree Classifier 같은 경우에도 94.74%가 나왔습니다. 자, 이 SVM 클래시파이어보다 더 좋게 나왔죠. 근데 사실은 이 SVC 같은 경우에 이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는 게 좀 더 있어요. 그리고 고도화 시킬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매우 그냥 심플하게 한 거라서 이게 SVM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은 좀 간단한 미션이라 그런지 디시전 트리도 잘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 다음에 요 K 네이버스 KNN이죠. KNN의 클래시파이어도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해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사실 그냥 붙여 넣으시면 되게 만든 거였어요. 이렇게 뒤에 함수 표시만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아이쿠. 네, 92.98 이렇게 나왔고요. 자, 우리에게 익숙한 게 하나 또 나왔죠. 로지스틱 리그레션, 가장 많이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였던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제가 머신러닝 그 강좌를 할 때에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 중에 하나였고, 그때 이제 솔버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솔버가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특성들을 좀 반영해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여기 안에 또 어떤 옵션도 가능했냐면 몇 번의 반복을 통해서 결과에 도달하는가도 존재했습니다. 자, 이건 또 길게 끌지 않고 바로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솔버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네, 그건 사실 여기 이름들은 그것을 만들었던 그 연구팀이라던가 학회 그런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거 넣으시면 되고, 렉스 이터 2000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위와 동일합니다. 와우, 정확도가 장난 아니네요. 97.37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수학적 그 이론 기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죠. 자, 다음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같은 게 어떻게 쓰이는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아예 발음을 했죠. 이것도 역시나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요 위에 렉스 이터 넣은 거랑 똑같이 an estimator s는 뭐 100개 쓴다. 자, 요 estimators,가 뭔가 하면 바로 decision tree의 그 나무예요. 나무의 개수를 몇 개 쓰겠다 라는 거고, 나무 100개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워낙 다 통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호환성이 참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매트랩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좀 최근에 물론 많이 됐지만 과거에는 좀 다
통용되지가 않아가지고 일일이 맞춰주고 막 다른 명령어 쓰고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좀 발전이 빠르다 보니까 이런 게 이렇게 다 똑같은 명령어로 통일이 되어서 수행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되었고요.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정확도를 높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피처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피처의 중요도라는 것을 계산하는 건데요. 자, 피처의 중요도, 특징의 중요도라는 건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거겠죠. 그 딸기라고 했을 때 딸기가 빨갛게 익을수록 달고 맛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녹색에 안 익은 것보다 약간 그런 중요한 피처가 있다고 하면은 그 피처의 임포터스를 더 높은 숫자를 매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뭐 조금 덜 중요하니까 아예 넣지 않는 게 데이터를 분류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싶은 게 피처스니까 피처스라고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D 우리 판다스에서 시리즈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이 데이터를 다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대상이 뭐다? 피처 임포턴스다 라는 거예요. 모델에 그것도 역시나 미리 준비되어져 있죠. 이렇게 적혀 있어요. 특이하게 뒤에 언더바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트레인이 테스트는 상관없겠지만 그냥 트레인을 쓰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트레인에 컬럼스를 넣으면 요게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피처들이 갖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 인덱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요걸 sorт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sor트 하느냐? 이 중요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ort values 할 때에 값이 큰 것부터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ascending이라고 해서 낮은 값에서 높은 값으로 증가하는 ascending이라는 옵션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왜냐면 1, 2, 3, 4, 5, 6, 7, 8 같이 우리가 카운팅하는 게 더 익숙하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카운트한다. 1부터 10까지 증가시키는 게 더 익숙하니까 ascending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요게 false다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정렬한 것에 대해서 features를 한번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타를 낸 것 같네요. 아, 여기 importances가 났고요. 다음에 뭘까요? feature importance trend column. 아, 네. 죄송합니다. columns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컬럼 하나가 아니라 컬럼 여러 개니까 columns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네, 이렇게 지금 피처의 중요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쭉 나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worst, mean 이런 피처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상위의 정보들을 보면은 이것들을 이용하면 더 높은 정확성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탑 몇 개를 뽑아내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겠죠. 뭐 그 중요도에 따라서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라는 의미로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탑 5 features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features의 그 키들을 네, 이렇게 이제 뽑아왔습니다. 인덱스를 쭉 뽑아왔고요. 자, 그리고
요 입력을 이제 요 SVM이든 뭐 어디든 다 넣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지금 타이핑 다 할 필요 없죠. SVM 클래시파이어 같은 데 넣고 싶은데 타이핑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요걸 가져올게요. 이렇게 넣고 이제 엑스트레인의 그 피처가 바뀌는 거잖아요. 앞서서 인덱스를 뽑았으니까 그 인덱스 정확히는 키스로 넣은 거죠. 키스 넣은 것들을 아이고 그래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네,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여기도 역시나 피처가 개수가 맞아야 되니까요. 피처의 개수를 맞춰서 넣어주면은 네,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상과 좀 다르죠. 원래는 5개 가장 좋은 것만 넣으면 좋을 줄 알았더니 좋게 안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5개로 너무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거죠. 피처가 부족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지금 진행을 했는데 그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데이터셋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분할했던 거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한번 했을 때의 정확성과 또 다르게 데이터셋 바꿨을 때의 정확성 이렇게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모델은 가져오고요. 우리는 지금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고 싶고 k-fold 라고 해서 이 k개만큼 접을 수 있게끔 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5분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스플릿 분할을 5개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n 언더바 스플릿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되고 뭐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줘야 하지만이 사실은 그게 계속 돌아가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데 우선 이렇게 지정해 보고요. 그 다음에 accuracy와 그 점수들에 대해서 스코어스 이렇게 기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인덱스를 쭉 돌면서 그 데이터를 이제 스플릿 해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 훈련한 결과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바꿔서 저장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5번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5번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따로 또 여기다가 for 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for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조금 C 언어 같은 느낌이죠. 약간 컴퓨터가 이해하기 편하게 도와준 느낌이라는 느낌이 강한데 그거를 아예 심플하게 제공해주는 함수들도 존재를 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크로스 언더바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아까 약자였던 거 CV 그거를 풀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에 스코어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함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훈련했던 모델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인풋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다 넣고 싶으면 데이터고 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점 우리가 지금 라이브를 하게 되어 있는 게 다이아그
시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넣으면 되고, 이렇게 cv 방법을 cv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print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이제 5번 돌았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는 0.97까지 높게 나오고 어떤 경우에 좀 낮게 나오고 막 그러죠. 결국에는 스플릿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트레이닝과 테스트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물론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자,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크로스 언더바 벨 언더바 스코어 이런 함수를 통해서 뭐 트레인 셋, 테스트 셋 나눠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안 쓰고 좀 분할해서 쓰는 경우도 존재해요.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냐면은 이제 그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 아예 띄워놓고 쓰고 요 밸리데이션 해서 모델 파라미터를 바꾸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이름을 만약에 테스트 셋을 따로 놓고 싶고 요 안에서 이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요거를 돌려보면서 그 안에서의 이제 인덱스를 바꿔보고 뭐 파라미터 바꿔보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왜냐하면 가정이 이제 포문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파라미터 조정 같은 건 아예 안 되죠.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쭉 한 번에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냥 포문으로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포문입니다. 이 안에서 트레인 인덱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돌아가는 게가 하나 있고 테스트 인덱스라는 애가 돌아가는 애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어디서 있냐면 바로 cv를 스플릿 한 것으로 갈 건데 이때 데이터가 있게 되고요. 자, x 언더바 트레인 같은 경우에 데이터로부터 이 인티저 로케이션을 가지고 확인하게 되죠. 트레인 인덱스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레이블 역시나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y 테스트 같은 경우 x 테스트 잠시만요. 이거 그냥 복사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복사를 하고 테스트 인덱스, 트레인 인덱스대로 진행을 하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그 앞서 우리가 진행했던 모델 핏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모델 핏이 네, 우린 그냥 데이터셋 좀 다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오고요. 여기까지 가져와야 되겠네요. 쓰고 요거 어클시드를 어펜드 해갈 겁니다. 어펜드 갈 거고 매트릭스에 아까 전에 우리 정확도 낼 때 어떻게 썼죠? 매트릭스인데 어떤 거 쓴다? 어큐러시 쓴다. 그 다음에 스코어다.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동으로 안 하고 가지고 스플릿 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네, 여기의 출력 같은 경우에는 뒤에 소수점 8개짜리까지 보여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고 훨씬 더 길게 보여지게 되어 있고 그런데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네요. 그죠? 네, 완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랜덤 스테이트를 동일하게 걸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뭐 그런 중간에 뭐 패널도 바꾸거나 여기 값 변화에 따라서 바꿀 게 없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크로스 언더바 벨 언더바 스코어를 사용하시면 되겠다. 이런 거 이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다 돌릴 수도 있어요. 쭉 이제 돌려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앞서서 이것도 저렇게 되고 저거 저렇게 되고 다 밑에 거는 동일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렇게 코딩을 조금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고 가시면 돼요. 왜냐면 앞서서 지금 다 같이 해보셨기 때문에 이 모델스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 해보셨고, 그 다음에 키폴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알게 되셨고, 자, 이 모델에 이퀄해서 요 각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눈에 보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CV 할 때 키폴드 해서 오분할해서 진행하겠다는 거 적혀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임과 모델이 이 안에서 돌아가기 일단 된다는 거, 네, 아시게 될 것 같고, 이 코드는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 데이터 탑5 피처스를 할지 말지가 고민되는데 일단 없이 돌려보는 것도 하나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스코어스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워닝 되게 많이 뜨긴 했는데 요거는 뭐 일단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쭉 다 결과를 봤는데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는 100%가 나왔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에도 100%가 나왔어요. 아까 되게 잘 나왔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도 99% 넘게 나왔죠. 자, 이 K4를 통해서 유연성을 제공했고 모든 피처를 다 사용했더니 지금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데이터셋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미니멈하고 맥시멈하고 요게 이제 정확히 일정 범위 안에 그 잘 만들어져 있는 피처가 있고 아닌 피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클래시파이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영향을 좀 받는 경우에 그거를 개선해주기 위해서 노멀라이즈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려보면은 sklearn에서 워낙 많이 쓰이는 프리프로세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min, max, 스케일러라고 불립니다. 네, 그리고 그 스케일러를 이렇게 피처 레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이거를 0조각 1 미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스케일드를 시켰던 데이터, 스케일드 데이터라고 한번 해볼게요. 스케일 데이터를 이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요 fit transform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transform 하고 데이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 피처들을 이제 스케일링 해주는 거죠. 이렇게 스케일링을 해주고 나서 그 인풋을 사용할 거니까 이걸 그대로 그냥 가져와서 쓰면 돼요. 나머지 그냥 입력만 바뀐 거예요. 쓰는데 자,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가 아니고 요 스케일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지금 모든 클래시파이어가 다 100에 가깝게 나왔어요. 네, 그만큼 피처가 굉장히 좋아졌고 이 노멀라이즈라는 노멀라이즈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머신러닝 할 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예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따라서 해보실 수 있게 되겠는데
제가 이 파일도 이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이제 나중에 그 한 부분마다 익숙해져 가시는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예제로 함께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